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7회 기출문제 상법 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는 우리 문제 풀어가면서 특히 보험가액, 손해액, 일부 보험 이런 거 좀 초점 맞추어서 봤죠. 강의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이번 강의 내가 꼭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거. 네. 자, 2번 타인을 위한 보험 볼게요. 타인을 위한 보험. 옳은 것은 일단 타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계약자가 있고 그 계약자가 나를 위해 보험금을 들어요. 즉 피보험자가 본인이에요. 그럼 자기를 위한 보험. 그런데 피보험자,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타인을 위한 보험. 그쵸? 그 타인은 지금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하나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보자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 중요한 것만.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자한테 상당 기간을 최고해야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된다. 상당 기간을. 기억나시죠? 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요. 근데 해지하기 전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타인에게도 상당 기간 최고해야 된다. 타인도 2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원래 보험료 지급 의무는 계약자 거잖아요. 그쵸?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피보험자가 타인, 물론 이제 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타인인 경우지만 그러면 그 타인은 한 사람이어도 되고 여러 사람이어도 되고 특정, 불특정, 1인, 수인 관계없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그 타인이 저한테, 계약자한테 이 계약 체결을 위임했어요. 또는 저는 위임 없이 지금 합니다. 이걸 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위임받지 않음을 통지해야 된다. 만약에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 없이 계약자가 타인 보험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저는 지금 이거 위임 없이 합니다. 고지를 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네. 왜 고지해야 되죠? 그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지금 당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각종 의무,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네. 고지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위임이 없었어요. 근데 타인이 나중에 저는 이 계약 자체가 체결된 걸 몰랐어요.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여기 있네요. 불고지 시. 대항할 수 없다. 즉 위임과 관련된 거 여러분 키워드를 잡고 관련 내용을 보세요. 위임과 관련된 거. 오케이.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옳은 것은 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위임받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어요. 특정한 타인, 특정이든 불특정이든 상관없다.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다. 1번 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아니죠. 당연히. 지난 시간에도 당연히란 말 나왔죠? 그 타인은 당연히가 뭐라고요? 어떤 절차 필요 없이.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없이. 2번 땡. 보기 2번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네. 보험계약자가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을 특정, 불특정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 없이 오케이라 그랬어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해야 한다. 고지할 필요가 없다. 땡이죠. 네.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계속보험료를 지급 지체했어요. 또는 최초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이거네요.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차적인 네. 즉 최고해야 한다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답은 4번 타인보험 넘어가고요. 4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보험 모집인에 관해 했었죠? 이번에는 그냥 보험 대리상.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험 대리상은 뭐 최악 대리상, 뭐 중개 대리상 내용 떠올려 보시고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 표시를 뭐 청약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고 또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벌써 답은 나왔네요. 네. 여기 청약, 뭐 해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대리상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할 수 있는 권한. 보험 모집은 이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답은 3번 나왔고요. 보험자는 동그라미 2번.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자는 대리상한테 이런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아니, 권한을 제한하든 말든 그건 보험자와 대리상의 일이지 계약자 측에 권한 제한을 이유로 뭘 대항할 수 없다. 선의에. 이런, 뭐 선의에 이런 거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런 거 말 꽈놓는 보기들 나옵니다. 네. 제한할 수 있다니까 일단은 뭐 맞는 거. 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또 나오네요.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 모집인. 보험 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 뭐 취소든 뭐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쵸?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다. 맞다. 그쵸? 네. 오케이. 보험 대리상 권한은 보험 모집인하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고요. 이렇게 문제를 여러 번 푸시다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해서도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문제가 좀 이렇게 두세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볼 때 싹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의무자,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의무인 거 뭐였죠? 의무자가 계약자, 피보험자인 거.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하나 더 손해 방지 의무. 계피 수가 의무자인 거 뭐였었죠? 계피 수 2개였었잖아요. 위험 유지 의무, 즉 고의 중과실로 위험을 증가시키지 말아라. 또 뭐 있었죠?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렇죠? 뭐 구분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 계약상에 벌써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보험 수익자 나오면 안 되죠. 계피, 고지 의무, 계피. 그러면 벌써 1번 답.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고지 의무 위반. 지난 시간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은 해태한 경우하고 통지를 한 경우 나눠서 받고 또 위험 유지 의무의 경우에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죠? 증액하거나 해지하거나, 그쵸? 이번엔 고지 의무 보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장난이죠, 여러분.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안날로부터 1월 내. 체결일로부터 3년 내. 그럼 여러분 이거를 1월 아예 여기 안날로부터지 땡 그러시면 안 되죠. 왜요? 아니 체결일로부터 3년 내래잖아요. 3년 내. 3년 내네요. 체결일로부터 1월이면.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쵸? 말장난. 똑같은 예시가 여기 볼까요? 4번. 고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 맞잖아요. 3년 내가 아니잖아요.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거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 놓는 경우에 3번.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원래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 불고지, 중요한 사항을 그 중요한 사항이 뭐였죠? 중요한 사항? 여기 있네요. 계약 당시에 사실을 알았거나 여기 이거 다른 거네요. 네.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 그 중요한 사항이 뭐였죠? 그걸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조건으로, 즉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그 정도의 사항.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오케이. 자, 근데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여기. 계약 당시에 보험자가 알았어요. 또는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척기간, 그다음에 해지 불가 사유 이렇게 구분해서 봤었죠.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의무자가 누군지 이렇게 봤고요. 비슷한 문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 이게 위험 유지 의무요. 그렇죠? 의무자 누구라고요? 계피수.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옳지 않은 거.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의 중대한 과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에는, 자, 이때는 이 위험 유지 의무는요, 주관적인 의무인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스스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증가시키지 말아라. 이거하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뭐였죠? 객관적인,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둘러싼. 그쵸? 네. 그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시고,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위험 변경 증가처럼 통지 또는 해태한 경우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월 내, 아니 고의나 중과실로 했는데 이걸 통지하겠어요. 그렇죠? 네. 안날로부터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또는 뭐 있었죠? 증액 또는 해지. 안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해지. 그렇죠? 그러면 1하고 3은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위험이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아니 일단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어요. 근데 이거 사고랑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주세요. 누가 한다고요? 계약자 측.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네. 4번.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변경, 증가된 위험이 이거예요, 이거.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이게 만약에 고지 의무라면 사전에 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사항이라면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네. 자, 의무들 네, 쭉 받고 넘어가 볼게요. 보험 금액의 지급, 이것도 참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쉬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해서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일단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누가 있죠? 계피수. 지체 없이 뭐예요? 정해요? 지급이에요? 일단 정해야죠. 정하고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다음에는 10일 내에 지급.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당사자끼리 약정할 수 있다고요. 이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당사자끼리 약정할 수 있다. 기본과 약정. 네. 그러면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맞는 얘기죠.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해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기본 원칙 요거네요.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정하고 요거 뒤바꿔 놓는 경우 많아요. 요거 이렇게. 맞네요. 2번 맞는 거. 네. 3번. 지급에 관해서는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 원칙 정해진 날로부터 여기 있네요. 이런 건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보험 수익자에게 그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여러분 또 여기서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지.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보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 기한, 즉 이거를 다르게 약정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유의 합의는 유효하다. 판례에 따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피보험자가 뭐예요? 피보험이익의 주체. 보험금 청구에 관해서는 보험 계약자의 어떤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답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지금 3번 맞고요. 네, 3번. 피보험자.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 주체. 누가 상의 필요 없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 보험금액의 지급 기본과 기본과 약정이 있는 경우 네. 넘어가고요. 중복보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문제가 눈에 탁탁 들어와요. 그것들만 다 맞춰도 80점 이상 나옵니다. 일단 중복보험이 뭐죠? 중복해서 가입했대요. 중복. 첫 번째 동일한 들어오죠. 동일한 뭐가 동일해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이 원래는 정확한 거죠.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 그렇죠? 원래는 동일한 보험의 목적,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같이 써주면 좋고 동일한 또 사고, 화재 사고, 자동차 사고 이것에 대해서 수개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 보험회사랑 체결했어요. 그 외에는 뭐 보험기간, 일부라도 중첩되거나 동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중복보험은 2차 시험 준비하시면서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중복보험이에요. 단 가장 핵심적인 거 뭐죠? 수개의 계약이 있으면 수개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금액이 있겠네요. 가입 금액. 금액의 총액이 금액 합계가 만약에 세 군데 보험회사랑 있다면 A, B, C 보험 가입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고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 아이고. 만약에 초과되지 않으면 뭐 병존보험, 뭐 공동보험 이거 다 기억하시죠? 네.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을 얘기한다. 네. 초과보험을 얘기한다. 3번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 경우에 뭐 어떻게 된대요? 사고가 발생하면 ABC 보험회사는 연대 책임진다. 연대주의. 어떻게 보상해요?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비례주의. 연대주의, 비례주의 했었잖아요. 연대 책임. 이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리고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로 비례주의. 네. 이게 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하고 가입했어요. 중복보험 요건 다 충족했고 근데 보험 금액을 1억 원, 2억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계가 얼마예요? 3억 5천이네요. 합계가 3억 5천만 원. 5천, 이거 5자예요. 네. 근데 가액이 얼마랄까요? 건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2억이라고 할게요. 가액. 초과하잖아요. 이게 중복보험 초과보험이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그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뭐 전손이라 칠게요. 그냥 2억짜리 건물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손이라 칠게요. 그러면 연대에서 책임진대요. 어느 한 곳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근데 연대에서 책임지는데 어떻게 하냐? 각각의 가입 금액에 보험 금액에 그 비율대로 보상한대요. 비례주의 2억을 합계 3억 5천분의 1억. 그럼 A에 보상해. 3억 5천분의 2억. B에 보상해. 3억 5천분의 5천만 원. C에 보상해. 비례주의, 연대주의. 오케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보기 들어가 볼게요. 옳은 것은 모두 고르래요.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네.
왜요? 보험계약자가 A한테 나 너네한테 보험금 안 청구할게. B, C한테 다 받아낼게. 쏙닥쏙닥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포기하거나 말거나 네.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네. 중복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것도 의무 중에 하나예요. 의무 중에 하나. 근데 이거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는 이거 문제 나오면 살짝 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법령으로는 그냥 통지해야 된다만 있고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 결과에 대한 건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사기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기 초과보험 뭐죠? 초과보험이잖아.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단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 초과보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 약관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판례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단지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 초과보험, 사기 의사가 있는 초과보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맞는 거죠. 네. 중복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요것만 하지 마시고 연대주의, 비례주의 따라 나와야죠.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그럼 답은 다 오르네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고요. 중복보험 요건과 더불어서 보상까지. 자, 갑은 보험가액이 2억 원인 건물에 대해서 소박한 건물, 네. 보험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이거 무슨 보험이에요? 중복보험 말고 초과, 일부, 전부 어떤 거예요? 가액이 2억이래요. 그리고 가입금액이 1억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일부. 우리 했던 거잖아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은 원칙이 어떻게 된다? 손해가 나면 가액에 대한 분모가 가액입니다, 여러분. 금액의 비율로. 이걸 문자고로 해놨을 때 뒤바꾸는 거 주의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게 원칙이다. 단, 당사자끼리 약정해서 보험 금액 내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요렇게 하지 말고 약정할 수 있다.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비례보상하지 말고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 안 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 기본 원칙대로. 그쵸? 옳지 않은 것. 일부 보험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 원을 지급한다. 여러분 이거를 물론 계산해도 돼요. 자, 전손이니까 2억 원이 전부 다 손해 난 거죠. 손해액은 보험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 2억 원을 가액 2억분의 가입금액 1억 원.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험 시간에. 시간 없는데. 전손의 경우에는 이 결과값이 그냥 보험 금액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맞는 거. 3번.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분손인 거죠. 여기가 이제 1억이에요. 옳지고 1억.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원을 지급한다? 어떻게 돼요? 2분의 1.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 5천만 원 되겠네요. 5천만 원. 여기 있네, 여기. 그러면 옳지 않은 거 3번 답 나왔고요. 4번. 8천만 원의 손해가, 그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딱 보고, 0.5, 50%.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물론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곱해버리면 더 빠르게 해결이 되시죠. 4천만 원을 지급한다. 맞는 거. 자, 지난 시간에는 일부 보험이 뭔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문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게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기본 원칙대로 전손 우리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비율 그냥 정해놓고 곱해버려도 된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이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상실 이익 불산입도 있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것도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이거 뭐예요? 사고 나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료 미납입 금액이 있네.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근데 아직 보험료 낼 날짜가 계속 보험료 낼 날짜가 매달 10일이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옳은 거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고 보험계약자가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문제는 필요한 비용, 어떤 문제는 유익하였던 비용 이렇게 보기를 나눠 놓기도 해요. 그냥 일명 손해 방지 비용을 얘기합니다. 즉 손해 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리 보상 기본이 보험 금액이었죠? 근데 가액이 밑에 있으면 작은 거 한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득금지 원칙까지 얘기했잖아요. 손해액은 가액을 넘어올 수 없다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손해 방지 비용은요. 보험 금액의 한도 내 아니고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초과해도 부담한다.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부담한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책임보험 쪽 가시면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죠.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잘 끊어 읽으세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든 건물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어요. 내가 화재보험 들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후에 그 목적이 그 건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다른 보험사고 즉 화재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멸실된 때에도 예를 들어 엄청난 토네이도가 와서 건물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부담할 손해가 생겼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목적에. 그 이후에 그 보험의 목적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멸실되든 손해보상해야죠. 면하지 못한다. 맞는 거. 성질, 하자, 자연소모 3대 면책 중에 하나였죠. 면책. 저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면책 또 뭐 있었죠? 고의 중과실 그리고 또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전쟁, 기타 별난. 다른 약정이 있다면 걔는 부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뭐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구분을 안 했네요. 지난 시간에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 차이점. 전부 이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이 비교했었고 일부 보험에 관해서 목적물 대위는 잔존물 대위는 내용이 있었는데 청구권 대위는 해당 내용이 없더라. 옳은 것은 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그럼 뭐예요? 청구권 대위 제3자에 대한 여기 어디였어요? 보험 대위. 여러분 이 진짜 해설이 더 중요해요. 답 고르시는 것보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대위권을 행사해요? 보험금 지급했는데 보험금도 받고 그 후에 그 권리, 그 목적물에 대한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것을 행사해서 이득도 얻고 안 된다. 그쵸? 그러면 지급하기 전 아니죠 이거. 여기가 걸리죠. 보험금 지급이 전제 조건. 또 청구권 대위 같은 경우는 아까 법률 자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즉 지급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틀리죠. 그러면 1번은 땡. 2번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부 멸실. 땡큐 맞고요. 옳은 것 그럼 2번 나오네요. 3번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인데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또 나오네. 물권 변동 이거 아니라 당연한. 그쵸? 네. 틀린 거. 4번. 재보험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보험 계약이 있어요. 원보험자. 원보험 계약에 피보험자가 있겠죠? 피보험자. 근데 이 피보험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3자 때문에. 그럼 이렇게 구상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져온다. 이전됐어요. 됐죠? 대위권, 청구권 대위. 근데 원보험자가 이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었나 봐요. 재보험을 들었어요. 재보험자. 이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럼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재보험 계약의 보험자, 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되겠죠? 네. 어쨌든 뭐 다른 얘기고, 이 경우에 원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는 똑같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재보험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고 발생해서 원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해서 지급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지급해야 되죠.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가져온다. 재보험금을 받은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한테 이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이것까지 했었잖아. 실질적으로는 원보험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행사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옳은 것은 2번. 자, 근데 여기서 제3자 한번 볼까요? 청구권 대위에서 제3자. 제3자 누구? 제3자. 손해가 제3자에 의해서 발생했대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이외의 다른 사람. 그렇죠? 근데 거기 가족은 포함된다, 안 된다? 가족은 제3자의 가족을 포함시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저희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일으켰어요. 제3자권에 보험금 저한테 주고 제3자한테 청구권 행사, 대위권을 행사해요. 그럼 보험 뭐하러 들었어요? 그쵸? 가족은 제3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그쵸? 가족 고의에 의해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도 제3자에 포함시킨다. 네, 여러분, 그 가족에서 조금 더 문제가 조금 그렇게 나온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출제된 적도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네. 자, 넘어가고요. 화재보험 볼까요? 화재보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옳은 것 그래. 옳은 것.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위험 보편의 원칙. 저 단어를 기억하시고 가끔 문제에 위험 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땡.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여기 지금 상당 인과관계가 있대잖아요. 직간접적 손해 모두 보상해라. 그쵸? 네. 여기 상당 인과관계가 있대잖아요. 포함된다. 된다. 여기서 직접 손해는 뭐고 간접 손해는 뭘까요? 직접 손해. 화재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 간접 손해. 그 화재로 인해서 상실된 이익? 손해? 네.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지금 판례 때문에 제가 요거 살짝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상실이익은 손해에게 불산입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에서 이 간접 손해는요, 이거 판례까지 나오면서 조금 어렵게 되는데,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간접 손해, 화재 사고 때문에 상실된 손해. 이 사고가 없었다면은 내가 입지 않았을 손해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입지 않았을 내 이익의 상실인데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다. 요거 포함된다. 네.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혹시나 해서 상실, 이익, 화재보험에서는 간접손해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이구나.
자, 동그라미 2번.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소방이죠. 소방. 포함한다. 저건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상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땡. 불에 탈 수 있는 목조 교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사실 법률에는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을 2개만 해놨죠. 근데 약관으로 굳이 건물, 동산 아니더라도 부동산, 뭐 어떤 설비, 시설, 귀중품 다 돼요. 요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네, 됩니다. 약관에도 있고 판례에도 있고요. 자, 4번 볼까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는 이거는 화재뿐만이 아니라 다 필요하죠.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4번이 옳은 게 되네요. 4번.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중복보험,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 대위 3가지는 이번 시간에 잡고 가세요. 네, 3가지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